안녕하세요. 약하는 이약사입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정의, 원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경험한 여성들은 매달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생리 주기마다 대부분 하나의 난포가 약 2cm까지 자란 후 배란이 되며 임신되지 않을 경우 약 2주 후에 월경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즉 PCOS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작은 난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만 하나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란이 되지 않게 되고 정상적인 월경이 시작되지 않으며 동시에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다양한 건강 이상을 초래합니다. PCOS 환자는 일반적으로 난소 하나에 2에서 9mm의 작은 난포가 12개 이상 관찰됩니다. PCOS는 가임 여성의 5에서 10%에서 발생하는 흔한 내분비 질환이며 여성 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PCOS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월경, 자궁출혈, 생리불순, 난임과 같은 배란 장애가 관련된 증상, 그리고 다모증, 여드름, 탈모와 같이 남성 호르몬 과다와 관련된 증상, 그리고 대사 이상과 관련된 증상으로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내분비 대사장애, 비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PCOS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의 호르몬 불균형, 인슐린 저항성,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제시되나 아직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몇 가지 유력한 원인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인슐린 효과에 대한 저항성, 인슐린 효과에 대한 저항성이라는 뜻은 인슐린 약발이 듣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런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남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이 되어서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자궁 내막이 비이상적으로 증식하게 되어 자궁 내막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르몬 인슐린 불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르몬 불균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증가한 인슐린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하도록 하는데요. 어디서요? 난소에서요. 이 남성 호르몬은 배란을 억제하게 되고 결국에는 PCOS의 다른 증상에도 관여하게 된답니다. 이 PCOS를 진단할 방법은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희소 월경입니다. PCOS 환자의 경우 원발성 무월경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초경 이후에 희소월경의 병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원발성 무월경이란 초경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희소월경은 평상시 월경 주기가 2에서 3개월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안드로겐증, 남성 호르몬 수치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월경 주기가 정상이고 다모증이 없는 20대 한국 여성 190명 중 90%의 경우는 이와 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유의하게 높게 상회할 경우에는 고안드로겐증으로 진단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고안드로겐증 진단 시에는 총 테스토스테론,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알부민 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소 초음파를 통해서 다낭성 난소의 전제 여부나 자궁 내막이 얼마나 두터워졌는지를 그림처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적 특징을 통해서 PCOS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200명의 PCOS 환자에서 내당능 장애 빈도는 17.3%로 꽤나 높았고 비만하지 않은 PCOS 환자에서도 내당능 장애가 5.7%로 약 2.7배 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PCOS의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PCOS 환자에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빈번했던 바 모든 PCOS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와 혈청 지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량성 난소 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원래 체중에서 약 5% 정도만 감량해도 대사 기능과 배란 기능이 매우 향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체중 감량은 다량성 난소 증후군의 대사적 측면, 월경 장애, 임신 관련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치료법입니다. 리라글루티드, 삭센다로 많이 알려진 약물이고요. 오를리스타트, 제니칼로 많이 알려진 약물인데요. 이와 같은 약물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경 이상 및 자궁 내막암 위험 예방을 위해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막연하게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뭔가 여성 건강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규칙적인 생리를 유도하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게스토겐이라고 하는 약물은 배란 후에 생성되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자궁 내막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제인데요. 한 달에 약 보름 정도 복용할 경우 규칙적으로 월경을 유도할 수 있어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요. 또한 복합 경구 피임제는 남성 호르몬 감소 효과도 있어서 다모증, 탈모, 여드름 개선에도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임 치료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배란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PCOS 환자가 임신을 원할 경우에는 과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인 클로미펜, 레트로졸과 같은 약물을 복용해서 배란을 유도하여 임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내과적 약물을 복용해서 당뇨병이나 이상지질 혈증 등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당대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할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 무배란,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하는 의학사였습니다.